승무 85회차 현매경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풀젠 대 세르베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홈팀 풀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젠 같은 경우에는 체코리그 3등을 달리는 팀이고 이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리그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체코리그는 웨파 유럽축구연맹 랭킹이 11등이고 이 스위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12등이기 때문에 양 팀의 리그 체급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을 보시면 풀젠이 68등 그리고 세르베트가 163등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유럽대항전 경험치 그리고 DNA 측면에서는 풀젠이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풀젠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리그 스파 프라와의 홈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주에 세르베트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홈경기에서는 그래도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풀젠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2m 장신 공격수 초리 선수가 있는데 주말 리그 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최근에 리그 6경기 4골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리 선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장신의 공격수이기 때문에 지난 세르베트 원정에서 공중볼 경합 성공률이 무려 94%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의 공중볼 경합에 참가를 해서 15번이나 공중볼 를 따냈기 때문에 이 2m 장신 공격수 초리 선수의 제공권에 이 세르베트가 굉장히 고전을 했었던 지난 1차전 맞대결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풀젠이 지난 세르베트 원정에서는 이렇게 초리 선수가 최전방에서 공중볼을 많이 따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중볼, 세컨볼을 득점으로 연결하는데 실패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핵심 공격형 미드필더인 파벨 슐추 선수가 지난 세르베트 원정에서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 슐추라는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슐추 선수가 합류를 하는 풀젠의 골 결정력이 향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슐추라는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체코리그에서 14골이나 넣으면서 현재 풀젠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핵심 공격수이고 최근에 자국리그 4경기 연속골, 6골의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전에서 결장이 됐었던 이 파벨 슐추 선수가 들어온다면 이 초리 선수가 머리로 떨궈주는 공중볼, 경합 세컨볼을 이 슐추 선수가 마무리하는 이 풀젠의 이 투톱 빅앤 스몰 조합이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풀젠 특유의 홈발과 이 파벨 슐추의 복귀는 풀젠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투폴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1차전이 0대0으로 끝냈는데 이 점유율도 거의 5대5였고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홈팀 세르베트가 슈팅을 12개나 가져가면서 풀젠의 3개보다 4배 이상 많은 슈팅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 세르베트도 1차전에서 풀젠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받쳐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자국 스위스 리그 기준으로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반대로 풀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14경기에서 11승 3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나 유럽대항전 11경기 중에서 9경기가 무실점이었을 정도로 유럽대항전 컨퍼런스 리그에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풀젠이기 때문에 이 풀젠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 PPDA 전방 압박 수치가 릴과 함께 8.7로 가장 낮기 때문에 이 PPDA가 가장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풀젠이 무리해서 홈에서 전방 압박 라인을 올리게 된다면 이 세르베트의 효율적인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의 1차전 팽팽했던 경기 내용 0대0 무승부를 근거로 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을 드리는데 풀젠의 단통 승리는 풀젠의 핵심 공격수 파벨 슐추가
이번 경기는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1차전에서 풀젠의 2m 장신 공격수 초리 선수의 압도적인 제공권 위력이 나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풀젠의 근소한 우세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1번 경기는 풀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페네르바체 대 위니옹의 경기인데 페네르바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튀르키예 터키 리그 2등 팀이고 이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리그 1등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자국리그 유럽축구연맹 랭킹이 9등이고 벨기에 리그 같은 경우에는 8등이기 때문에 이 터키와 벨기에 리그 체급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이 페네르바체가 55등, 위니옹이 72등이기 때문에 이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도 양 팀이 그렇게까지 체급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전력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매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주 1차전 맞대결 결과 페네르바체가 위니옹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풋볼살롱이 페네르바체 원정 승리 이변을 적중을 시킨 바 있는데 이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빅클럽, 빅리그에서 활동을 했었던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확실히 유럽대항전 경험치적인 측면에서 위니옹 선수단보다는 우위를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격수 바추아이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플레이메이커 타디치 선수 역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플레이메이커 스지만스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스지만스키 선수의 분발이 요구가 되고 간판 공격수인 에딘 제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터키 리그에서 18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고 지난 위니옹과의 1차전에서는 단 12분만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에딘 제코 선수가 출전 시간을 늘린다고 한다면 이 페네르바체 특유의 공격력이 홈에서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주말 자국 리그 일정이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3등팀 트라브존스포르 원정이기 때문에 힘을 조금은 빼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트라브존스포르와 페네르바체의 승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페네르바체가 그렇게까지 힘을 빼고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 리그 헨트와의 홈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치면서 최근에 2경기 1무 1패의 승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공수에서 핵심 자원들이 모두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데 이 주포 공격수인 아무라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됩니다. 이 아무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무려 17골을 넣어주면서 위니옹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196cm의 장신 중앙 수비수인 부르게스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공수 핵심 자원들의 경고 누적 결장 누수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위니옹의 아무라라는 공격수가 올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무려 17골을 넣고 있는데 이 위니옹의 핵심 플레이메이커가 푸에르타스라는 미드필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니옹의 푸에르타스라는 미드필더가 올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5골 13도움, 어시스트가 13개나 되는데 그 13개의 어시스트 중에서 무려 5개를 아무라 선수에게 공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벨기에 리그에서 가장 좋은 득점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위니옹의 아무라와 푸에르타스이기 때문에 이 아무라 선수가 결정이 된다면 푸에르타스 선수의 도움, 어시스트 능력 역시 빛을 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가뜩이나 푸에르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아무라까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굉장히 푸에르타스 선수의 플레이 메이킹 능력 역시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이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벨기에 리그 금주의 주전 중앙 수비수로 선정이 된 부르게스 선수 역시 이 위니옹에서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기존의 맥칼리스터라는 주전 중앙 수비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위니옹이 부르게스까지 빠지게 된다면 두 주전 중앙 수비수가 모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1차전에서 페네르바체가 3대 0으로 완승을 거둬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위니옹의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페네르바체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페네르바체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파옥 대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옥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리그 1등을 달리는 팀이고 이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크로아티아 명문 올 시즌에는 3등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체급 차이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 리그의 웨파 랭킹이 17등이고 이 크로아티아 리그의 웨파 랭킹은 20등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 리그가 전혀 밀리는 리그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는 확실히 디나모 자그레브가 웨파 클럽 랭킹이 39등, 파옥이 52등이기 때문에 근소하게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디나모 자그레브가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장신 공격수 페트코비치 선수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2대0 승리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역시 페트코비치 선수의 골 결정력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파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디나모 자그레브전에서 경기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를 했지만 득점에 실패를 하면서 확실히 최근에 나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주말 자국리그 홈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한 파옥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말 리그 경기에서도 점유율을 무려 74%, 슈팅을 12개나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득점에 그친 파옥이기 때문에 이 득점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옥의 측면 공격수인 지브코비치 선수가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최전방 공격자원인 데스폰도프 선수가 최근에 6경기 무득점, 공격형 미드필더 토마스 무어 선수 역시 10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었고 공격수 브랜든 토마스 역시 최근에 9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파옥의 공격진이기 때문에 확실히 파옥의 핵심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의 1차전 맞대결이 파옥이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60%나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공격 지표 면에서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슈팅 13대 8로 앞섰고 유효 슈팅 면에서도 7대 0으로 압도를 했었기 때문에 기대 득점 역시 디나모 자그레브가 1.6, 파옥이 0.43으로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공격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디나모 자그레브가 우세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만약에 파옥이 경기는 주도를 하는데 이 공격자들의 골 감각 난조가 나오면서 득점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디나모 자그레브를 상대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는 현재 파옥이 홈팀이고 정배당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자국 크로아티아 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 경기력 기복이 있다는 점, 이미 무승부만 거둬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디나모 자그레브가 파옥 원정에서 패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하면서 파옥의 골 감각, 골 결정력 난조까지 겹치면서 무승부로 끝이 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옥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트루스트 에콩을 비롯해서 이 수비 쪽에 적잖은 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디나모 자그레브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마카비 하이파의 경기인데 홈팀 피오렌티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세리에 8등을 달리는 팀이고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리그 2등을 달리는 팀입니다. 이 세리에 A 같은 경우에는 웨파 랭킹이 3등으로 이른바
빅5에 드는 빅리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웨파 랭킹이 16등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리에 A팀하고는 체급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1차전 경기에서 피오렌티나가 마카비 하이파 원정에서 4대3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난 1차전 경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피오렌티나가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피오렌티나의 단통 승리로 가는 이유는 오히려 한 골차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고삐를 당겨서 100% 경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전에서 만약에 마카비 하이파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다면 이 피오렌티나의 주말 자국 리그 일정이 6위팀 아탈란타 원정이기 때문에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아탈란타 원정을 대비해서 이 마카비 하이파전에서 힘을 빼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겠지만 1차전에서 대승이 아니라 극장골로 가까스로 한 골차 승리를 거둔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가 이번 경기 역시 전력을 다해서 경기를 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홈팀 피오렌티나의 단독 승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자국 세리에 A 리그를 기준으로 홈에서 성적이 향상이 되는 전형적으로 홈발을 받는 팀이고 최근 홈 경기에서는 모든 대회 12경기에서 9승 2무 1패의 극강의 홈발을 보여주는 피오렌티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 4대3 극장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오렌티나가 점유율을 69% 굉장히 높게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 역시 3배 이상 많이 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대 득점 역시 1.77골 대 0.72골로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원정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수 위에 경기 내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홈 경기로 넘어온다면 피오렌티나가 그래도 홈발을 받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카비 하이파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 리그 5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자체가 그리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포 공격수 피에로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7경기 2골로 그다지 좋지 못한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마카비 하이파에서 3시즌간 56골을 넣으면서 핵심 공격자원으로 활약을 했던 딘 다비드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인 마카비 하이파이기 때문에 이 마카비 하이파가 공격 쪽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 성적이 3승 2무 3패로 원정에서는 확실히 기복이 있는 마카비 하이파이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가 충분히 홈발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피오렌티나 역시 자국 세리에 A 리그 경기를 보더라도 경기 내용적인 측면보다 골 결정력이 다소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한 점은 다소 리스크라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1차전에서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원정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오히려 1차전에서 극장골 한 골차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피오렌티나가 로테이션을 돌릴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어느 정도 전력을 갖추고 나온다면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마르세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라리가 11등을 달리고 있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리그앙 7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지난 마르세유 원정에서 비아레알이 0대4로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전에서 마르세유가 4대0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마르세유가 좀 더 유리한 경기가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4골차 대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기가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미 4골차 승리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비아레알 원정에서 다소 힘을 빼고 나와서 4골차 이상으로 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마르세유가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4골차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을 감행을 해서 그것이 먹힌다면 비아레알이 승리는 가져가지만 4골차 이상의 승리는 실패를 하면서 마르세유가 올라갈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비아레알이 너무나 공격적인 운영을 해서 수비적인 약점이 노출이 된다면 1차전과 마찬가지로 마르세유가 손쉬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1차전에서 4대0 4골차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울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맞대결에서 퇴장을 당했던 측면 수비수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가 징계로 결정이 되고, 기존 부상 자원이었던 중앙 수비수 알비올, 측면 수비수 포이스와 페드라사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공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마르세유 원정에서는 0대4로 대패를 당했지만 그 마르세유전 대패를 제외하면 라리가에서는 8경기 4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주말 자국 리그 베티스 원정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비아레알 역시 경기 고점이 나온다면 충분히 마르세유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난 마르세유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는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처했던 비아레알이지만 이미 4실점을 한 뒤에 퇴장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마르세유를 상대로 상당히 고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양팀의 1차전 맞대결 통계인데, 마르세유가 점유율을 60%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 12대5로 앞섰고 유효 슈팅 역시 7대0으로 마르세유가 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대 득점 역시 마르세유가 3.05, 비아레알이 0.27로 이 4대0 스코어에 걸맞은 통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마르세유가 훨씬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비아레알도 주포 공격수 세룰로트가 베티스 원정에서도 득점을 추가를 하면서 최근에 8경기 7골 3도움 절정의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비아레알도 충분히 세룰로트 선수의 한 방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주포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가 주말 낭트전에서 2골을 추가를 하면서 이미 비아레알전에서도 오바메양 선수가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오바메양 선수 역시 최근에 5경기 연속골, 8골 1도움 절정의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아레알의 세룰로트 못지않은 골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세유 역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마르세유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르세유가 자국 리그왕 기준으로 봤을 때 홈 경기에서는 8승 5무 0패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2승 4무 6패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면서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마르세유가 프랑스 리그왕 기준으로 홈 경기에서는 홈 13경기 중에서 7경기가 무실점이었을 정도로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올라가는 팀이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그왕 원정 경기 12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무조건 실점을 하는 수비 집중력 저하가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 특유의 원정 기복 그리고 수비 집중력 저하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패배를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왕에서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스타드렌 원정을 주말에 떠나기 때문에 이미 1차전에서 4골차 대승을 거둬놨다는 점에서 만약에 마르세유가 힘을 조금 빼고 나온다면 비아레알이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1차전에서 마르세유가 오히려 4대0으로 대승을 거둬놨다는 점에서 양팀의 로테이션 여부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승무패 모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5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레인저스 대 벤피카의 경기인데 레인저스의 단통 패배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레인저스 단통 패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선 지난주 1차전 맞대결 결과가 벤피카가
홈에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충분히 레인저스가 홈에서 선전을 할 수 있지 않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레인저스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는데, 제가 그래도 벤피카의 승리로 가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셀틱과 함께 스코틀랜드 리그를 양분을 하는 명문 팀이고, 스코틀랜드 팀 특유의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홈에서는 열성적인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면 그 어떤 팀이 오더라도 레인저스를 꺾기가 굉장히 껄끄럽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홈발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압박을 병행을 하는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로파 리그에서 레인저스가 PPDA 전방 압박 수치가 9.7로 전체 네 번째로 낮은 팀이고,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하는 하이 턴오버 횟수 역시 64회로 벤피카의 31회보다 2배가량이 많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유로파리그 무대에서만큼은 벤피카보다 훨씬 더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인저스가 열렬한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이 무리에서 전방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로 두 번째로 많은 역습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인저스가 역습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피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자국 포르투갈 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역습에 의한 득점이 7골로 현재 포르투갈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벤피카가 레인저스 원정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오히려 레인저스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압박 라인을 올리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레인저스의 수비 뒷공간을 벤피카가 효율적인 카운터 어택으로 공략을 하는 그림을 역발상으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차전 경기 내용은 벤피카가 홈팀이었기 때문에 벤피카가 점유율을 68%나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고, 슈팅 숫자 역시 24개 대 9개로 굉장히 많이 벤피카가 때렸기 때문에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이것이 레인저스 원정으로 간다면 레인저스도 충분히 벤피카 원정 때보다는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면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구도 속에서는 이렇게 벤피카의 카운터 어택 역습 한 방이 살아날 수 있는 구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인저스의 홈발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무승부도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양팀이 3차례 맞대결을 펼쳐서 3번 모두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4연속 무승부보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벤피카의 역습 한 방이 살아난다면 벤피카가 의외로 레인저스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레인저스 특유의 홈발이 나와준다면 레인저스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면서 6번 경기는 레인저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웨스트햄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7등을 달리는 팀이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8등을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양팀의 체급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지난주 1차전 맞대결 결과를 보시면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내용이 상당히 5대5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가 점유율을 58% 가져가면서 보다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지만 슈팅 숫자가 15대 15로 동일했고, 기대 득점 역시 프라이부르크가 1.51, 웨스트햄이 1.45였기 때문에 양팀이 굉장히 5대5 대깔꼬마니 같은 팽팽한 경기를 펼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프라이부르크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해 있고, 양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유로파리그 조별리그에서
이미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당시에는 웨스트햄이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2승을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 2대0 승리,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양 팀이 올 시즌에만 유로파리그에서 3차례 맞대결을 펼쳐서 웨스트햄이 2승 1패로 근소한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별리그 홈 경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57% 가져가면서 기대 득점이 1.64대 0.45로 앞서면서 웨스트햄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팽팽한 5대5의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리그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도 2대2 극장골로 무승부에 그치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고점이었을 때보다는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주말 자국리그 보험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역시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프라이부르크가 독일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원정에서 4승 1무 8패로 홈에서의 5승 5무 2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 원정 경기에서는 1승 1무 5패 이렇게 원정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프라이부르크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원정에서도 원정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주말 자국리그 일정이 현재 분데스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 역시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웨스트햄 역시 다가오는 리그 경기 일정이 아스톤 빌라와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웨스트햄 역시 주말 자국리그 일정이 굉장히 빡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웨스트햄이 주포 공격수 보엔 선수가 최근에 3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고, 측면 공격수 쿠두스 선수 역시 네이션스컵 복귀 이후에 8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두 공격 원투펀치의 골 감각이 다소 떨어져 있는 점 역시 웨스트햄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부진했었던 193cm의 장신 공격수 그레고리슈 선수가 최근에 6경기 4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역시 그레고리슈 선수의 한 방이 나와준다면 웨스트햄 원정에서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바치면서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약 15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1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